문재인 정권 시절에 마두로에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에게 2018년도에 30만 달러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150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21대 국회 다음 해인 2020년 4월 15일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그리고 무소속 5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불임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압승이었죠.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비일학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묘한 때에 묘한 일이 겹치는 경우에 이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왜 독재자 마두로에게 2018년도, 2019년도에 거푸 무상 지원을 했을까? 우리가 돈이 넘쳐나고 남아 돌아가서 도와줬을까? 베네수엘라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자 해서 단순히 돕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돈을 건넸을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독재자 마두로를 트럼프가 전격 체포해서 미 법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세우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 정보 당국이 A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총칭하는 말인데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지원하려고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우리나라 송도에 사무국이 있는데 투명 공정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국제기구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온상 근원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까지 올라와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 정보 당국이 아무튼 A웹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직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죠.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네 번째인 왕후닝이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아프리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부정선거에 관여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오비일학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우연인지 의도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마두로가 당시에 부정선거 개표가 스마트 매틱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다라고 그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것이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서 그동안 왜 의문은 많이 들어서 이런 의문 부호를 달았지만은 문제 제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정철이 총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에 갔을까? 혹시 양정철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행했다라는 부정수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을까? 왜 그때에 2년 연속
무상 원조를 문재인은 했을까? 이 의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찬이가 하던 그 당시의 말, 문재인 때의 실세였던, 뭐 이재명 때도 실세였던 이해찬이었지만은 이해찬이가 한 말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름 끼치는 발언이 아니었습니까? 이해찬이 우리 민주당은 20년 동안 앞으로 50년간 집권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이가 노망이 들었구나,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또라이가 아닌가. 어쩌다 정권을 한번 잡더니 정권 욕심이 나서 20년, 50년 운운하고 있는데 장기간 집권을 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이해찬은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해찬이가 그 당시에 21대 총선거에서 180석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는 장담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아주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춘 것이죠. 그리고 4년 후에 양정철 기용론이 다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투표 때에 22대 총선거 때도 양정철을 기용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양정철은 선거에 임하면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총선거에서 대승, 압승을 거둔 다음에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두렵고 떨린다라는 소리를 양정철이 여러 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어느 누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지 선거를 앞두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소리를 미리 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선거판은 이러이러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뼈 있는 소리를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정철 본인은 선거판이 이러이러하게 전개가 된다. 미리 얘기를 다 했습니다. 좌판을 미리 다 깔아놓고 알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지 뜬금없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정철이나 이해찬이가 말하던 투표 결과도 똑같이 맞아떨어졌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점쟁이들 뭐 의원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 맞춥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쪽집게 점을 골라내듯이 180석을 예언한 대로 장담한 대로 맞춘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양정철은 4.15 총선고가 끝나고 두렵고 떨린다. 이제 내 소임은 다 했으니 당을 떠나겠다. 이와 함께 이근영 전략기획관도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 말과 함께 이근영도 당을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것도 대승을 거둔 장군이라고 하면은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더 대가를 바라는 것이 보통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자리를 떠나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에서는 모두가 바짝 엎드리면서 영으로 받들고 절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을 때에 당을 떠나겠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졸개들이 볼 때야 그야말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말없이 후련히 사라지겠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양정철이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다. 우리 당은 오래도록 그분의 헌신적인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이근영 전략기획관도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결과다. 양정철과 같은 맥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기뻐 날뛰고 좋아해야 할 자들이 왜 몸을 극도로 사릴까? 여러분들 의심스럽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면 당연히 커다란 보상이 따르는 것이 정치판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무섭다. 당을 떠나겠다. 이 말이 가당한 말일까? 어딘가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양정철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찬을 우리는 흔히 선거의 귀신 이렇게 부릅니다. 선거하면 이해찬이를 민주 졸개들은 떠올리면서 선거 때마다 이해찬을 상황 모시듯이 모셔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늘 이해찬을 얼굴 마담으로 세웠고 그 아래에는 양정철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두로의 전격 체포 압송과 미 법정에서 재판으로 그 의문이 하나 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두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 시인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 정보 당국이 밝히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가 당시 부정선거 개표가 스마트 매틱을 통해서 선거 조작을 했노라 그것을 밝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얼마 전에 부정선거의 주요 도구로 지목을 받고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 그 전자 조작하는 그 전자 기계를 만들었던 CEO 그 사장이 업체의 사장 안토니오 무기카가 양심 선언을 통해서 직접 투표 조작 가능성을 시인한 영상을 공개해서 국제적으로 깜짝 놀라게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그야말로 이 폭로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 폭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트럼프의 지시로 미 정보기관에 총출동해가지고 밝혀낸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AB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개표기 제작 회사인 미루 시스템스가 국제적 부정선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한 예로서 관유 정보 시스템 대표 유재화라는 사람이 2002년이죠.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박지원이는 끼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신건 등 4명으로부터 부정선거 개표기를 제작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것을 제작 납품한 바 있었다라고 폭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유재화 씨가.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까지 의문사로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묘하지요. 이재명 때에도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숨을 거두는 비극을 만들었었는데 관우 정보도 여기서 유재화가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이 신권의 4명으로부터 부정선거 개표기를 제작 납품해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납품을 해줬더니 그는 결국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타인으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A웹이나 미로 시스템, 우리의 그 정보 시스템, 투표 제작이죠. 미로 시스템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델시 게바트인데 델시 게바트가 이끄는 국가정보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관우의 유재희 대표가 고백을 했고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소련의 스탈린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정치적인 음모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음모론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넉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진실들이 꼭 밝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정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